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고전 중의 고전, 맹자의 만장편입니다. 얼핏 들으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만장편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열어보듯 이 안에 담긴 지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만장편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사람을 알아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맹자의 깊은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민의 사상, 그리고 때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처세의 지혜까지 정말 놀랍도록 현 시대에도 적용될 만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맹자의 제자 만장과의 대화를 통해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지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맹자의 만장편은 맹자가 쓴 여러 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른 편들이 주로 왕이나 제후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철학을 담고 있다면 만장편은 맹자의 제자인 만장과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 때문에 만장편은 다른 편들에 비해 훨씬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장이라는 인물은 맹자의 여러 제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데 사마천은 그를 공손추와 함께 맹자의 대표적인 제자로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이 대화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질문과 답변을 넘어서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맹자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그 울림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로운 대화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만장편은 크게 상편과 하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상편에서는 주로 역사 속 위대한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순임금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순임금은 자신의 부모님과 계모, 이복동생에게서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효를 다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맹자는 순임금의 이러한 효심을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 진정으로 이상적인 인간상, 즉 성인의 면모로 묘사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효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순임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복잡함과 인간 본연의 선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순 임금의 모습은 우리에게 인내와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또 상나라의 탕왕을 도와 천하를 바로잡은 명재상 이윤의 이야기도 만장편 상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윤은 평범한 농부의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탕왕을 만나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재능과 역량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맹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물 사례들을 통해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인의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과 같은 깊은 감동과 교훈을 안겨주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떻게 삶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윤의 사례는 개인이 가진 역량이 사회적 책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현명한 인재 등용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맹자는 이들의 삶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역사 속 성현들의 삶에서 찾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만장편이 단순히 교훈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의 사유를 자극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장편 하편으로 넘어오면
맹자의 가르침은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선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옛 성인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벼슬길에 나아갈 때의 처신, 즉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맹자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맹자는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영달의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비가 자신의 뜻을 펼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는 때, 즉 도가 행해지는 시기에 관직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맹자가 추구했던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안녕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맹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맹자는 말합니다. 반대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거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감히 물러날 줄 아는 지혜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멈출 때 단순히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나 사회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무조건적인 돌진이나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맹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장편 하편에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맹자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재 등용이나 리더십 평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맹자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또한 민의가 천의, 즉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혁명적인 사상을 만장편에서 명확히 드러냅니다. 왕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정당성을 잃는다는 이 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중국의 군주제 사회에서 이러한 사상을 주창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맹자는 통치자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지와 동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며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왕도 정치의 핵심이라고 맹자는 끊임없이 역설합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통치자가 백성의 뜻을 거스르고 폭정을 일삼는다면 백성은 그를 타도할 권리가 있다는 과감한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는 현대 정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맹자의 이러한 민본 사상은 단순한 통치 이념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와 통치자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만장편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핵심에는 역시 인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는 옳은 것을 행하는 마음이죠. 맹자는 이 인의를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자 실천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지 개인적인 윤리 덕목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올바른 운영 원리로 확장됩니다. 만장편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인과 의를 어떻게
우리 산속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맹자의 깊은 고민과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는 왕도 정치 사상도 이러한 인의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백성이 잘 살고 편안해야 나라가 태평하고 그것이 곧 진정한 인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맹자는 믿었습니다. 맹자는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의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의예지라는 4가지 단서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단서들을 잘 확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성인의 길이요 인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장편은 이러한 맹자의 성선설을 실제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와 만장과의 문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임금이 부모에게 효를 다한 것이나 이윤이 탕왕을 도운 것은 모두 그들 내면의 인의를 발현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인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개발하며 실천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맹자는 강조합니다. 결국 인의는 단순히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장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맹자의 성인관입니다. 맹자는 백이, 이윤, 유아애 그리고 공자를 위대한 성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맹자가 가장 이상적인 성인으로 꼽은 인물은 바로 공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이와 이윤, 유아애는 각자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성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이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벼슬을 하지 않았고 이윤은 때를 기다려 탕왕을 도왔으며 유아애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화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의를 실천하고 시대의 본보기가 되었지만 맹자는 공자의 삶에서 훨씬 더 큰 융통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보았습니다. 공자는 고정된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 자신의 행동 방식과 가르침을 조절하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자에게는 겸손을 강조하고 다른 제자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며 각 개인의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벼슬길에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판단하며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는 과감함도 보였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공자의 융통성을 진정한 성인의 면모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자는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인의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정된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융통성은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맹자에게 단순히 과거의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소통하며 살아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존재였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이러한 입체적인 면모를 통해 진정한 성인이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의 다양한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만장편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물론 맹자가 있습니다. 그는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깊은 철학을 펼쳐 보이고 그의 제자인 만장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스승의 가르침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장의 질문은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순진무구하여 맹자의 사상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만장 덕분에 맹자의 깊은 사상이 더욱 쉽고 친근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효의 상징인 순임금, 그리고 탕왕을 도와 나라를 바로 세운 명신, 이윤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여 맹자의 사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순임금은 도덕적 완성을 통해 이상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윤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인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인전이 아니라 맹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과 사회상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맹자는 이들을 통해 추상적인 인의 사상을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제시하며 독자들이 그 가치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인물들은 맹자의 철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며 동시에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만장편에는 순임금과 관련된 설화에 대한 맹자의 독특한 해석이 많이 나타납니다. 맹자는 순임금이 밭에 나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 단순히 부모를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맹자의 효 사상이 얼마나 깊고 근원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순임금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학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효심이 부족하여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해석은 효라는 가치를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행위를 넘어 자식이 부모를 향해 가지는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깊은 슬픔으로 승화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순 임금의 모습은 맹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는 외부의 조건이나 부모의 행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사랑과 책임감임을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가족관계의 복잡성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사랑과 화합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바로 맹자가 순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지혜일 것입니다. 이처럼 맹자의 만장편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맹자의 성찰은 우리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맹자의 만장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혜 달팽이 지달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자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 동양의 사상에 그치지 않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탐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개인,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만장편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가장 흥미로운 장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장편이 제시하는 지혜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